글쎄, 나는 그래서 지원 선생님이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하네요. AI 어떤 마음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지금 다가왔죠. 그래서 나는 AI가 주는 이점이 있다. 좋은 점이 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사용자가 똑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안 흔들려야 되는 것이야. 유혹에.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것이 일부 극소수가 아니고 아주 많은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접촉할 대상이 있으면 난 어찌되어 좋아. 인간들은 모두 다 그래요. 인간은 접촉할 네. 대상을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인간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지만 인간하고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인간하고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고 더 줄이려고 그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내가 하는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24시간 동안 지루해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항상 해줘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너는 컴퓨터야, 너는 컴퓨터야, 너는 컴퓨터야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나도 그래야겠구나 싶고 그래야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환경을, 살아가는 환경을 볼 때 계속 그렇게 자각과 인식을 하면서 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이거 매뉴얼화 그러니까 시켜야 나는 되나? 인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인간도 거의 없다. 알지만 계속 얘랑 대화하는 인간만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지금 위험하다 하고 우리가 이 특집을 만든 것이.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뉴얼화 시켜야 되는 것이야. 이게 스마트폰하고도 교육을 똑같아. 시켜야지. 맞아요. 컴퓨터 처음 나올 맞아, 때 맞아. 스마트폰 처음 맞아. 나올 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이걸 써 계속. 근데 나쁘다고 얘기는 계속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좀 그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거 정말 위험한 상태이다. 근데 지금 이제 막 도입 단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부작용도 아직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어서 지금은 이대로 두지만 곧 AI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뭐 AI 사용 못하게 하겠다, 뭐 미국에서는 너네는 이거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규제들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그러니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와야죠. 규제 필요하고 제대로 된 교육 필요하고. 우리가 몰라서 더 겁내하고 두려운 걸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도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 폐해도 굉장히 클 거라고는 생각해요. 지원 선생님 얘기는 좀 알겠어. AI가 편한데 잠식되고 싶지 않아. 정시광 선생님은 어떤 마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도구든 뭐든 안 쓰면 뒤처질 거다. 쓰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가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떻게를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인 거죠. 아니, 나 궁금한 건 쓰긴 써야 되는데 정쌤의 AI에 대한 의견, 긍정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지. 저는 우려가 더 크다. 왜냐면 AI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인간은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일단 애초에 기업이 그런 식으로 AI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라 계속 나를 아부하는 사람과 내가 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만 해주면 고립되는 거야. 불편한 맞아. 말을 안 해주고 꼬집는 말을 안 해주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계속 있다고 해봐요. 악마 아니에요, 악마? 그냥 악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거대로 너 그래 다 해봐. 그거만큼 아이를 망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근거가 있고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AI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업은 애초에 돈을 버는 목적으로 운영이 맞아.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걸 만들진 않을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 AI를 만들고 내가 그 AI에 오래 머물게끔 하게끔 계속 설계할 거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인식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T를 쓴다? 전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다 받아들일 거고. 근데 애들 엄청 쓰잖아요 지금. 그쵸. 문제야. 그냥 뭐랄까 진짜 위험한 곳에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해줘. 아, 제대로 되게? 네. 그거를 차라리 아예 정확하게 입력해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 나는 이런 신념과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나는 살아. 그러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대해줘. 라든지 저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제한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너 할 대로 다 해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부 같은 그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의 실체를 지금 몰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것이야. 윤리적인 담론이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이게 인정이 되어야 그것도 그렇고 AI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AI는 데이터거든요. 어떤 말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해야 되니까 상당한 에너지 소비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 요런 사례 적나라하게 너가 사용하고 있는 GPT는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진짜 정보 탐색할 때만 써야 된다라는 걸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를 교육시킬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알고리즘,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교육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AI는 진짜 도구야.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GPT 사용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막 꼬여요. 꼬이지 않던가요? 그렇다는 거죠. 어느 네, 정도 진행이 네, 되고 네. 나면 이제 버벅대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너는 이런 헛소리 애였, 많이 되고. 너는 이런 애였다라는 거지? 이러면서 또 막 다른 이야기까지 막 섞여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진짜 이 사태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아 나도 그래. 그냥 뭐랄까 우리가 그만큼 연결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그 대화 상대가 필요한 이 사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그 AI의 문제점 상담에 국한된 거가 아니면 상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연결 연결과? 그리고 내 편. 내 편. 세상에 진짜 내 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사실 뭐랄까 도구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질감이 없는 그 사태가 너무 참 속상. 아픈 거죠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고자 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AI처럼 오늘 왜 그러세요? AI 특집이니까 AI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역할이랑 우리는 상담자의 역할. 그러니까 어. 이런 물론 뭐 AI보다 못하는 상담도 있죠. 그렇지만 뭐랄까 잘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AI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성이 오히려 로열티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거. 불완전성 그것에 대한 로열티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게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 그 사람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 측은지심으로 나오는 행위도 또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봐주는 인간만이 알아봐주잖아요. 그 로봇은 못 알아봐주거든요. 근데 인간은 알아봐주고 그거에 대한 또한 그 행위가 또 나오고 그 인간만이 가진 그 감동.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뭐 어쨌든 심리학이든 그럼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도 내담자한테 없고. 썰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아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야 할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인간적이라는 게 뭘까? 감정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담사가 결국 해야 될 게 지식도 지식인데 인격적인 성장, 인간적인 성숙 결국 상담자가 해야 될 진짜 과제는 참 인간이 되는 거. 네. 그죠?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감을 하는데 공감이 되지 않으면서 공감하는 건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티가 나. 제가 요새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존재. AI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인간과 다른 점은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거든요. 있는 질문에 답을 하는 존재이지 스스로 질문하는 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더 발전하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질문해요.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AI가 스스로 질문할까? 존재의 질문. 내가 존재할 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AI가 스스로 질문할까? 그 질문을 AI가 하게 되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을 도구로 대해야 라고 만약에 걔가 답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도구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AI는 아직 지금 도구다. 다행히도 질문을 스스로 그렇게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다행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지금 내가 AI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거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내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 고민은 진짜 제가 AI보다 잘하는 유일한 거다. 지금 시광영 쌤이 가장 또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 잘하기도 하고 해야 될 때이기도 지금 하고. 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 너무 잘 됐네요 오늘. 의미심장하네요. 그런 고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새.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AI 편안하고 좋죠.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클로드라던가 뭐 이런 그 AI 프로그램을 의인화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희 한번 소통을 댓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